친정어머니 옥자 여사의 70평생을 축하하는 고희연 당일 아침이었어요. 설아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릿속으로 동선을 체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인원수가 20명을 훌쩍 넘다 보니 식당 예약부터 메뉴 선정, 그리고 답례품까지 전부 설아의 손을 거쳐야 했거든요. 친정 엄마는 딸 고생시키는 게 미안해서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설아야, 그냥 우리끼리 집에서 밥이나 한 끼 먹지. 뭐하러 이렇게 크게 하니? 너 힘들어 죽겠다. 엄마, 칠순이잖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예쁘게 단장하고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설아는 든든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안의 기둥이라는 남편 건우는 거실 소파에 딱 붙어 앉아 핸드폰 게임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설아가 한숨을 쉬며 건우에게 다가가 말했죠. 여보, 오늘 우리 엄마 칠순 잔치인 거 잊지 않았지? 3시까지는 무조건 도착해야 해. 당신이 사위니까 입구에서 손님들 맞이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그러자 건우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꾸하더라고요. 아, 알았다고. 가면 될 거 아냐. 귀찮게 자꾸 확인은 왜 하고 그래. 귀찮다니?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인데. 그리고 당신 선물은 준비했어? 빈손으로 갈 건 아니지? 그제야 건우가 핸드폰을 끄고 설아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참 가관이었죠. 선물? 야, 네가 알아서 챙겼을 거 아냐. 니네 집 식구들 모이는데 내가 뭘 따로 준비해? 내 얼굴 비춰주는 게 선물이지. 안 그래? 설아는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잔칫날 얼굴 붉히기 싫어서 혼자 백화점에 나가 고가의 스카프와 건강식품을 샀죠. 계산대 직원이 효녀라고 칭찬을 하는데 속이 쓰려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란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거든요. 오후 3시 식당 로비는 벌써 일가 친척들로 북적거렸어요. 설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어른들 자리를 안내하고 음료수를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정작 주인공 옆을 지켜야 할 사위 건우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음식이 다 깔리고 나서야 느릿느릿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손에는 흔한 꽃다발 하나 없었죠. 어머, 제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오늘 사위가 안 보여서 다들 찾았잖아요. 사촌 언니가 한마디 거들자 건우는 뻔뻔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아,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게 끝이었어요. 절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봉투를 건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으러 온 손님처럼 자기 앞접시부터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옆에서 사위가 이번에 큰 거 하나 준비했나 보내라며 분위기를 띄우려 해도 건우는 묵묵부답이었죠. 설아는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식사 도중에도 건우의 만행은 계속됐어요. 친척 어른들이 술잔을 건네며 말을 걸어도 아, 저 운전해야 해서요라며 딱 자르고는 자기 입에 고기 집어넣기 바빴거든요. 설아는 계속해서 빈 그릇을 치우고 어머니 곁을 지키며 수발을 들었는데 건우는 마치 남의 집 잔치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표정까지 굳어 있었죠. 결국 대망의 계산 시간이 다가왔어요. 48만 원이라는 결제 금액이 찍힌 계산서를 보자 건우가 갑자기 엉덩이를 들썩이더라고요. 설아는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다 싶어 가만히 지켜봤는데 웬걸요. 여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급하네. 건우는 그대로 화장실로 튀어버렸어요. 카운터 앞에서 멀뚱히 서 있던 설아는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결국 본인의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었죠.
옆에 계시던 고모가 혀를 차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설아야, 너 저런 놈이랑 사느라 고생 많다. 사위라는 작자가 장모 칠순에 빈손으로 와서 밥값 계산할 때 되니까 화장실로 도망을 가. 저게 사람 새끼니? 설아는 애써 웃으며 제가 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라고 변명했지만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카드를 꽉 쥐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건우는 계산이 끝난 걸 확인하자마자 아주 개운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벌써 계산했어? 잘했네. 나 오늘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더라고. 역시 우리 마누라 센스 있다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설아는 참다 못해 폭발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냐? 지갑을 안 가져와? 오늘 우리 엄마 칠순이야. 당신이 사위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냐? 그러자 건우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내가 오늘 거기 가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어 준 게 어디야? 니네 식구들 그 따분한 얘기 들어주는 거 얼마나 고역인 줄 알아? 그리고 선물은 네가 내 이름으로 줬으면 됐지. 뭘 자꾸 시비 걸고 그래. 짜증나게 진짜. 설아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런데 차 안에서 건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시어머니였어요. 건우는 방금 전까지 짜증내던 목소리는 어디 갔는지 아주 살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네, 말씀하세요. 해외여행요? 친구분들이랑 가시게요? 아이고, 당연히 가셔야죠. 경비가 300만 원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기 살려드려야지 누가 해드려요? 옆에서 그 대화를 듣던 설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친정 엄마 칠순에는 50만 원도 아까워서 화장실로 도망갔던 인간이 자기 엄마 해외여행 가는데 300만 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쾌척하겠다니요.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 칠순엔 지갑 안 가져왔다더니 시어머니 여행비 300은 바로 나와? 설아가 따지자 건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꾸했어요. 야, 우리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네 부모님은 네가 챙기면 되는 거고 우리 엄마는 아들인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너는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 사람 정 떨어지게.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정순에게서 당당하게 전화가 왔어요. 야, 설아야. 건우한테 여행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더라. 오늘 안으로 보내라. 나 친구들이랑 예약금 넣어야 하니까 늦지 않게 입금해. 예전 같으면 네, 어머니하고 보내드렸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설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님, 실례지만 전화 잘못 거신 것 같네요. 뭐? 잘못 걸어? 너 지금 시어머니 목소리도 몰라? 나 정순이다. 아뇨, 아는데 제 번호로 거신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 필요하시면 어머님이 금쪽같이 생각하시는 아드님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전 이제 어머님 해외여행 경비까지 책임질 여유 없거든요. 설아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핸드폰 너머로 정순의 악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설아는 생전 처음 느끼는 통쾌함에 입가에 미소를 띄었죠. 이제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시작된 정적은 집에 도착해서도 깨질 줄을 몰랐어요. 설아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데 건우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태블릿을 꺼내 들고는 뉴스 채널만 돌려대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큰일이라도 치르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아휴, 오늘 진짜 피곤하네.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 건우가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설아의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건우를 쳐다봤죠. 여보, 당신 오늘 행동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엄마 칠순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인데 선물 하나 안 챙기고 계산할 때 화장실로 쏙 들어간 거. 그거 일부러 그런 거 맞죠? 그러자 건우는 태블릿에서 눈도 떼지 않고 툭 던지듯 대답하더라고요. 일부러는 무슨. 사람이 생리현상이 급해서 화장실 좀 간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몰아세워? 참나 별걸 다 가지고 시비네. 급했으면 미리 다녀오든가 아니면 나와서라도 결제 취소하고 당신 카드로 다시 하겠다고 말이라도 했어야죠.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나만 카드 긁게 만들고 당신은 뒤늦게 나와서 지갑 안 가져왔다고 비웃듯이 말했잖아요. 설아가 울컥해서 소리를 높이자 건우는 그제야 귀찮다는 듯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설아를 빤히 쳐다봤어요. 야, 설아야. 솔직히 말해보자. 그거 니네 식구들 잔치 아니야? 니네 엄마 생신이고 니네 고모, 이모들 와서 먹고 떠든 자리인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해? 각자 집안 행사는 각자가 챙기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님 생신 때 너한테 돈 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각자 집안일? 그럼 우리는 왜 결혼했어요? 그냥 남남처럼 살 거면 서류는 왜 떼고 식은 왜 올렸냐고. 당신 눈엔 우리 엄마가 남으로 보여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건우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냈죠. 말귀를 못 알아듣네. 장모님이 남이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건 각자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뒤탈이 없다는 뜻이야. 내가 오늘 거기 가서 얼굴 비춰주고 사진 찍어준 것만으로도 내 도리는 다 한 거야. 더 이상 피곤하게 굴지 마. 나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건우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설아는 차갑게 식은 거실에 혼자 남겨져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게 정말 내가 알던 남편인가? 아니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건가?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건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건우는 자고 있었고 설아가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카드사에서 온 연체 알림 문자였어요. 이건우님, 카드 대금 230만 원이 연체 중입니다. 금일 내로 미납 씨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우가 연체를 시키다니 설아는 깜짝 놀라 잠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핸드폰을 들이밀었죠. 여보, 이거 봐요. 카드값 연체됐다는데? 230만 원이나. 건우는 눈을 비비며 문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어요. 아주 안절부절 못하며 은행 앱을 뒤지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아, 맞다. 회사 VIP 행사 때 내 카드로 선결제한 게 있었는데 정산 담당자가 휴가 가서 돈이 아직 안 들어왔네.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 안으로 안 나오면 신용점수 확 깎일 텐데. 건우는 초조한지 입술을 깨물며 설아의 눈치를 살살 살피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렇게 차갑게 굴던 인간이 갑자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꼴이라니 참 가관이었죠. 설아야, 미안한데 당신 통장에 여유 좀 있지? 이거 일단 당신이 좀 메꿔주면 안 될까? 회사에서 돈 들어오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을게. 응? 제발 부탁이야. 설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제 일이 떠올라 당장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신용등급 어쩌고 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설아는 230만 원을 건우 계좌로 송금해주고 말았죠. 보냈어요. 회사에서 정산받으면 바로 갚아야 해요. 알았죠? 당연하지.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니까? 사랑해. 언제 싸웠냐는 듯 뻔뻔하게 웃으며 욕실로 들어가는
건우의 뒷모습을 보며 설아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친정 엄마 칠순 잔치밥값 48만 원은 니네 집일이라 못 낸다더니 본인 카드값 230만 원은 당연하게 빌려가네 싶어서 속이 뒤틀렸거든요. 점심 무렵 친정 엄마 옥자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설아야, 어제 잘 들어갔니? 엄마가 밤새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다. 걱정은 왜요, 엄마? 잔치 잘 끝났는데. 아니, 건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 사위가 우리 때문에 마음 상한 건 아닌지, 혹시 네가 중간에서 곤란한 건 아닌지 싶어서.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설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작 잘못한 건 건우인데 왜 우리 엄마가 눈치를 봐야 하는지 화가 치밀어 올랐죠. 아니에요, 엄마. 그 이 어제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랬던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다른 사위들은 장모한테 봉투도 주고 그러던데 우리 사위는 빈손으로 온 게 혹시 형편이 많이 어려운가 싶기도 하고. 엄마가 미안하다. 괜히 잔치 크게 벌여서 너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설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딸 자식 걱정뿐인데 남편이란 작자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됐죠. 며칠 뒤 수요일 저녁 건우가 기분 좋게 퇴근했어요. 설아는 식탁에 앉아 건우를 불러 세웠어요. 여보, 오늘 수요일인데 회사에서 정산됐어요? 내 돈 230만 원 갚아야지. 그러자 건우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뒷머리를 극적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그거, 들어오긴 했는데 이번 달에 내가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 그거 먼저 결제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미안한데 다음 달 월급 나오면 그때 갚으면 안 될까? 설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230만 원을 빌려가 놓고 자기 카드값 갚는 게 우선이라며 뻔뻔하게 미루는 꼴이라니요. 뭐라고요? 다음 달? 당신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돈 빌려서 당신 카드값 막았으면 정산받은 돈은 나한테 먼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왜 그래? 부부 사이에 좀 빌렸을 수도 있지. 내가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달에 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날카롭게 굴어? 너 진짜 돈만 밝히는구나? 오히려 건우가 큰 소리를 치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설아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그런데 그때 타이밍 좋게 시어머니 정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 너 내가 보낸 문자 못 봤어? 해외여행 경비 300만 원. 왜 아직도 입금이 안 돼? 나 내일 모레까지 내야 해. 정순의 아나무인 격인 목소리에 설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전화 잘못 거셨다고요. 이게 진짜 미쳤나? 잘못 걸긴 뭘 잘못 걸어. 건우가 네가 보낼 거라고 했다고. 아드님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저희 남편이 말하길 각자 집안 행사는 각자가 챙기는 게 원칙이래요. 자기 부모님 용돈은 아들인 본인이 챙기는 게 정이고 도리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300만 원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금쪽 같은 아들한테 받으세요. 저한테는 이제 1원도 기대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너 지금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너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버릇이야? 버릇 찾기 전에 아들 교육부터 다시 시키시죠. 각자 집안일은 각자 하기로 했으니까 전 제 친정 챙기느라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설아는 정순의 비명 섞인 욕설을 뒤로하고 전화를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방에서 나온 건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누구야? 우리 엄마야? 왜 그렇게 전화를 끊어? 응, 어머님.
여행비 300만 원 보내달라시길래 당신한테 받으라고 했어. 당신 원칙대로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챙겨야지. 안 그래? 설아의 서늘한 눈빛에 건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이제부터 건우와 그 시댁 식구들이 겪게 될 지옥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주말 오후 설아와 건우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의 70번째 생신이 다음 달이라 미리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거든요. 차 안에서부터 건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설아의 눈치를 살폈죠. 여보, 오늘 우리 엄마 기분 좀 잘 맞춰줘. 요즘 해외여행 경비 문제로 기분이 아주 안 좋으시더라고. 당신이 전화 뚝 끊어버린 것 때문에 서운함이 극에 달하셨어. 설아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차갑게 대꾸했어요. 그 경비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할 일 아니야? 당신 원칙대로라면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기는 거라며. 나한테 강요하지 마. 아니, 그래도 며느리잖아. 오늘 가서 싹싹하게 잘못했다고 빌고 여행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당신은 분위기나 좀 띄우라고. 알았어? 건우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쏙 뺀 채 설아에게 희생을 강요하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정수는 현관문까지 마중 나와 있었지만 설아를 보는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죠. 왔니? 내 아들 건우, 얼굴 반쪽된 것 좀 봐라. 집에서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 정수는 설아의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건우의 팔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설아는 덩그러니 거실 소파에 남겨졌죠. 그런데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대화가 거실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건우야, 너 그 여행 경비는 어떻게 됐어? 다음 주면 출발인데 아직도 입금이 안 되면 어떡하니? 엄마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게 할 거야? 어머니,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든 보내드릴게요. 회사 일이 좀 꼬여서 정산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자 정순이 혀를 차며 아주 자극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회사 일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누라가 돈줄 꽉 쥐고 너 감시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이 여우 같아서 남편 돈은 다 자기 주머니에 넣고 친정에는 퍼다 준다더니 딱 그 꼴이네. 설아는 그 소리를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정순의 망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지난번 내 장모 칠순 때도 보니까 설아가 돈을 아주 물쓰듯 썼다며 비싼 스카프에 건강식품에 밥값까지 몇십만 원을 긁었다면서. 그런데 쓸 돈은 있고 시어머니 해외여행 가는데 보태줄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그거 다 네가 벌어다 준 돈 아니야? 어머니, 그건 설아가 자기 번 돈으로 한 거예요. 제가 준 돈 아니에요. 건우가 나름 변명을 한다고 했지만 정수는 비웃음을 흘리더라고요. 자기 돈은 무슨, 그년이 하는 일이 뭐 대단하다고 돈을 벌어? 아파트 관리소에서 사람들 싸움 구경이나 하는 수준 아니야? 그런 천한 일로 얼마나 번다고 기세등등하게 굴어. 건우야, 엄마 말 잘 들어라. 계집애가 밖에서 푼돈 좀 번다고 기 살려주면 집안 꼴 우스워지는 법이야. 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업 비하의 친정욕까지 이 인간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한참 넘었거든요. 설아는 안방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직업이 천하다고요? 사람들 싸움 구경이나 하는 수준이라고요? 정수는 깜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더니 이내 뻔뻔하게 얼굴을 치켜들었어요. 뭐야? 너 지금 어른들 대화하는데 엿듣고 있었던 거니? 못 배운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엿들은 게 아니라 어머님 목소리가 벽을 넘을 정도로 커서 들린 거예요. 제 직업은 공동주택 분쟁 조정 컨설턴트라는 전문직이에요.
어머님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연봉 받으면서 당당하게 일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설아의 서슬 퍼런 기세에 정수는 잠시 주춤하더니 곧바로 건우를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건우야, 저것 좀 봐라. 저게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 태도니? 전문직 좋아하시네. 돈이나 제대로 벌어오면서 유세를 떨어야지. 고작 400, 500 벌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어머님, 제가 지난달에 450만 원 벌었고 이번 달 계약금만 600만 원이 넘어요. 어머님 아들, 이번에 카드값 연체돼서 저한테 230만 원 빌려간 거 모르시나 본데 지금 이 집에서 경제력 꼴찌는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설아의 폭로에 정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건우는 당황해서 설아의 팔을 붙잡았어요. 설아야, 제발 그만해. 어머니 기절하시겠다.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응? 이거 나. 당신도 똑같아. 내가 친정 엄마 생신 때 돈 쓴 거. 왜 어머님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앉아 있어? 내가 내 돈 쓰는데 당신 허락이라도 받아야 해? 각자 집안일은 각자가 하자며. 근데 왜 내 돈 쓴 걸 가지고 당신 엄마랑 세트로 나를 씹어대냐고. 설아는 건우의 손을 거세게 뿌리쳤어요. 정수는 기가 막힌다는 듯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독종을 며느리로 들여서 내 아들 기 다 죽게 생겼네. 아, 너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말씀 안 하셔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해외여행요? 꿈도 꾸지 마세요. 어머님, 아들, 지금 카드값 낼 돈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으시면 인격부터 갖추세요. 남의 직업 무시하면서 본인은 대접받길 바라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설아는 거실로 나와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건우가 뒤따라 나오며 설아야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라며 매달렸지만 설아의 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설명 필요 없어. 당신이 어제 나한테 그랬지? 각자 집안일은 각자가 하는 거라고. 그 원칙 내가 뼈저리게 지켜줄게. 당신 엄마 여행비든 뭐든 당신 혼자 힘으로 다 해봐. 나한테 1원 한 장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면 그땐 정말 끝인 줄 알아. 설아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뒤에서 정순의 악쓰는 소리와 건우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만 설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설아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줄 생각이었거든요. 시댁에서 폭풍 같은 소동이 있은 뒤에도 설아와 건우 사이의 냉기는 가실 줄을 몰랐어요. 한 지붕 아래 사는데도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날이 늘어갔죠. 그런데 목요일 저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설아의 귀에 건우의 다급하고 비굴한 목소리가 꽂혔어요. 형, 진짜 미안해. 내가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든 정리해 볼게. 응? 은행에는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해줘. 알았어, 알았다고. 설아가 거실로 들어서자 건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핸드폰을 뒤로 숨겼어요. 얼굴은 이미 잿빛이 되어 식은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이번엔 또 누구한테 뭘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설아의 서늘한 질문에 건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선배가 좀 급하다고 해서. 사실 작년에 그 선배가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연대 보증을 좀 섰거든. 근데 형 사업이 좀 힘들어졌는지 은행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네. 설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연대 보증이라니
요즘 세상에 어떤 바보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요? 얼마예요? 당신 신용등급에 문제 생길 만큼 큰 금액이냐고 묻잖아요. 800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갚으면 나 바로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된대. 설아야,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 이번에 큰 계약했다며. 그거 정산받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잖아. 800만 원. 친정 엄마 칠순 잔치 비용 50만 원에 벌벌 떨며 화장실로 도망가던 인간이 남의 보증을 서서 800만 원을 날려먹고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내에게 손을 내미는 꼴이라니요. 설아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당신 진짜 대단하다. 지난번 빌려간 230만 원도 안 갚았으면서 또 800만 원? 내가 돈 나오는 기계로 보여요? 내 돈이 당신 눈엔 그렇게 우스워? 부부 사이에 돈 좀 빌려달라는 게 그렇게 죽을 죄야? 나 신용불량자 되면 우리 대출 연장도 안 되고 당신도 피해봐. 이건 우리 집 문제라고. 건우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설아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각서까지 쓰게 한 뒤 예비비로 모아둔 돈을 헐어 800만 원을 처리해줬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는 걸 보며 설아는 피눈물을 흘렸어요. 주말 설아는 답답한 마음에 친정 엄마 옥자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딸의 파리한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꼭 잡으며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설아야, 너 어디 아프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건우랑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설아는 차마 남편이 보증을 서서 돈을 날렸다는 소리는 하지 못했어요. 친정을 나와 차에 오르려는데 시어머니 정순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설아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야, 설아야. 건우한테 연락이 안 돼서 너한테 전화했다. 너 건우 보증 선거 처리했다며? 아주 잘했다. 정순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잘했다니요. 제가 지금 생돈 800을 날렸는데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아이고, 너도 참 유난이다. 건우 그 녀석이 원래 정이 많아서 그래. 작년에도 친구놈 보증 섰다가 300만 원 날려먹었을 때 내가 다 갚아줬잖니. 이번엔 네가 제대로 했네. 설아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작년에도 보증 사고가 있었다니요? 건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릎까지 꿇고 빌었는데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다고요? 저한테는 처음이라고 했는데요. 어머님이 그걸 다 갚아주셨다고요? 그럼 어떡하니? 내 아들 신용등급 떨어지면 큰일인데. 근데 너는 돈 계산도 빠릿빠릿하고 일도 잘하니까 앞으로 그런 뒤처리는 네가 전담해서 해라. 부부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니? 네 돈이 내 아들 돈이고 내 아들 빚이 네 빚인 거지. 정수는 마치 며느리를 아들의 채무 해결사로 고용한 주인처럼 당당하게 짓거렸어요. 설아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어머님, 제가 왜 남편이 남의 보증 서서 날린 돈을 평생 뒤처리해야 하죠? 제가 돈처리 기계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갚아주셨을 때 버릇을 고쳐 놓으셨어야죠. 왜 저한테 그 짐을 떠넘기세요? 뭐, 떠넘겨? 인연이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야, 네가 돈 잘 번다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너 우리 건우 아니었으면 그 나이에 어디 가서 그런 대접받고 살 줄 알아? 시댁 귀한 줄 모르고 어디서 대들어. 네, 어머님. 귀한 시댁 대접 잘 알겠습니다. 이제 어머님 아들 뒤처리는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제 식대로 해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마세요. 설아는 전화를 가차없이 끊어버렸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건우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설아는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당신 작년에도 보증사고 쳤다면서? 어머님이 300만 원 갚아주셨다며.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건우는 당황해서 리모컨을 떨어뜨리더니 이내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아, 우리 엄마는 그걸 왜 또 말하고 그래. 야,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뭘 자꾸 캐내. 내가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마지막? 어머님은 나더러 당신 뒷감당 전담해서 하라던데? 당신들 식구한테 나는 뭐야? 그냥 당신 빚 갚아주는 사람이야? 내 엄마 칠순엔 지갑 안 가져왔다던 인간이 보증 서서 날린 돈은 당연하게 내놓으라고 해? 아, 시끄러워. 돈 좀 냈다고 생색내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다. 너 그럴 거면 돈 벌지 마. 누가 벌어오래? 사람 자존심 팍팍 긁으면서 유세 떨 거면 때려치우라고. 건우는 오히려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설아는 거실에 홀로 서서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시다 이거지? 그럼 그 자존심 내가 아주 처참하게 밟아줄게. 설아는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건우와 시댁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카드 연체 대납, 보증금 대납, 시어머니 용돈과 명절 선물비까지. 총액은 이미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죠. 설아는 각서와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파일로 저장하며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각자 집안일은 각자가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이 집안에서 건우라는 존재를 철저히 남으로 대우해주기로 말이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원칙, 이제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당신과 어머님이 저지른 그 모든 짓들,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돌려받을 준비나 해. 설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서늘하게 빛났어요.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부터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설아는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번 주 일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었죠. 수요일에 있을 대형 아파트 단지 입찰 프레젠테이션은 설아에게 있어서 올해 가장 중요한 승부처였거든요. 6개월치 수입이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업계에서 설아의 입지를 확실히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정적을 깨고 시어머니 정순에게 요란하게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님.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설아가 전화를 받자마자 정순은 인사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고 특유의 고압적인 명령조로 본론부터 쏟아냈어요. 야, 설아야. 나 다음 주 화요일에 드디어 여행 간다. 친구들이랑 일정 다 짰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 어머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칠순 기념 여행 가시는군요. 축하드려요. 잘 다녀오세요. 설아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사무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정순이 기다렸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잘 다녀오라는 말만 하면 끝이니? 2주일이나 집 비우는데 출발 전에 챙길 게 산더미야. 너 내일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환전도 좀 해주고 여행자 보험인가 뭔가 그것도 가입해놔라. 그리고 내 짐 가방도 네가 직접 싸줘야겠어. 나이 먹으니까 어떤 옷을 가져가야 할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다. 설아는 핸드폰을 쥔 손가락에 힘을 꽉 줬어요. 본인 여행 준비를 왜 당연하게 며느리 보고 하라는 건지 그것도 상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로 말하는 태도에 기가 찼거든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이번 주는 제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수요일에 아주 중요한 계약 입찰이 있거든요. 2달 넘게 준비한 거라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에요. 뭐, 입찰? 야, 그거 못 따내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칠순 여행인데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네 일보다 시집 어른 여행 준비가 천배 만배는 더 중요한 거야. 어디서 감히 토를 달아? 어머님, 제 일은 단순히 푼돈 버는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어야 지난번 건우 씨가 사고 친 보증금이며 카드값도 메꿀 수 있는 거예요. 환전이나 보험 가입은 건우 씨한테 부탁하세요. 아드님은 회사원이니까 그런 사무적인 일은 저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설아의 단호한 거절에 정수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발광하기 시작했어요. 건우가 바쁘지 네가 바쁘니? 넌 집에서 노트북이나 두드리는 프리랜서잖아. 시간 조절 마음대로 하는 게 프리랜서 장점이라며. 어디서 시어머니 부려먹으려고 수작이야? 너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년이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제 커리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어머님 여행 준비는 어머님이 직접 하시거나 아드님한테 시키세요. 전 제 일을 좀 해야 하니까 이만 끊을게요. 설아는 정순의 천박한 욕설이 쏟아지기 직전에 전화를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퇴근한 건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잔뜩 독이 오른 얼굴로 설아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아,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짓거렸어? 엄마가 방금 나한테 울면서 전화하셨잖아. 며느리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해서 서러워 못 살겠다고 통곡을 하시더라고. 설아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어머님 여행 일정 알고 있었지? 왜 나한테 미리 상의 한마디 안 했어? 아니, 엄마가 가고 싶다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리고 당신은 프리랜서니까 당연히 시간 빼서 도와줄 줄 알았지. 그 입찰인가 뭔가는 그냥 대충 하면 안 돼. 꼭 그렇게 엄마 기분을 잡쳐야겠어? 당신 효도라는 거 몰라? 건우의 상식 밖의 망언에 설아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대충? 당신 카드값 연체 막아주고 보증 사고 친 거 해결해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준비해서 따낸 계약금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나보고 일을 대충 하라고? 당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 돈 몇 푼 벌어다 준다고 유세 좀 떨지 마. 70 노인이 큰맘 먹고 해외 가신다는데 며느리가 짐 좀 싸주는 게 그렇게 죽을 죄야? 당신 진짜 사람 정 떨어지게 왜 이래? 독종도 이런 독종이 없네. 건우는 마치 설아가 천하의 불효녀라도 된 양. 삿대질을 해대며 거실을 방방 뛰어다녔어요. 설아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그때 설아의 핸드폰이 다시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어요. 정순이었죠. 설아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정수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수십 통 걸어대더니 급기야 입에 담지 못할 문자들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설아야, 전화 왜 안 받아? 너 지금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 위에서 노는 거야? 당장 전화해라. 건우한테 당장 이혼 서류 찍으라고 하기 전에. 너 진짜 지독하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재수없게 만드는 구미호 같은 년이야. 건우는 옆에서 설아의 핸드폰 화면을 훔쳐보더니 기세등등하게 더 소리를 질렀어요. 아, 엄마 문자 오는 거 안 보여? 빨리 전화해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안 그러면 나 진짜 이번엔 안 넘어가. 설아는 건우의 한심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가방 속에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화 잘못 거셨다고. 난 당신 엄마 여행 뒷바라지하는 하녀도 아니고 당신들 집안 구멍난 가계부 메꾸는 호구도 아니야.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각자 집안일은 각자가 챙기는 게 당신 원칙이었잖아. 설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건우가 문을 발로 쾅쾅 차며 문 안 열어? 이 미친년아. 너 오늘 나랑 끝장을 보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설아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에만 집중했어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단계는 진작에 끝났거든요. 이제는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설아의 일과 능력으로 그들의 오만함을 짓눌러버릴 차례였죠.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건우를 뒤로하고 새벽같이 집을 나섰어요. 오전 내내 카페에서 자료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설아는 승리를 확신하며 미소 지었죠. 그때 건우에게서 마지막 협박 같은 문자가 도착했어요. 엄마가 지금 집으로 직접 가신대. 오후에 집에 꼭 붙어 있어. 직접 석고대죄해. 안 그러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설아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으며 거침없이 답장을 보냈어요. 저 집에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오셔도 문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못 들어오실 거예요. 헛걸음하지 마시라고 전하세요. 아, 그리고 어머님 여행 경비 300만 원 당신이 직접 대출이라도 받아서 챙기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바빠서 이만. 설아는 문자를 보낸 뒤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어요. 카페 창밖으로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설아의 가슴속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시원한 해방감이 몰아치고 있었죠. 시댁과 남편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스스로 자물쇠를 부수고 걸어 나오는 기분,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짜릿했거든요. 이제 곧 그들이 맛보게 될 현실은 훨씬 더 지옥 같을 테니까요. 친정어머니의 칠순 때 건우가 보여준 방광과 정순의 멸시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에 정확히 꽂히기 시작했어요. 설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수요일 오후 설아는 마침내 대형 아파트 단지 입찰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클라이언트들의 안목은 정확했고 설아의 치밀한 분석과 당당한 태도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계약 성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어 보였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더라고요. 역시나 시어머니였죠. 설아는 잠시 멈춰서서 액정을 바라보다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우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안부 인사도 예의 차린 목소리도 없는 아주 건조한 대답이었죠. 야, 설아야. 나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야겠다.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그 밑바닥에는 며느리를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무슨 일은? 나 다음 주 여행 짐 정리하는 거 도와줘야지. 옷장을 다 뒤집어 놨는데 뭘 가져가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네가 안목이 좋으니까 와서 좀 골라주고 짐 가방도 착착 싸놔라. 건우는 바빠서 못 온다니까 네가 와야지. 설아는 헛웃음을 삼키며 담담하게 대꾸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번 주는 중요한 입찰 때문에 정말 바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알아들었어. 근데 그까짓 회의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큰일 앞두고 그 정도 시간도 못 내? 너 정말 이럴 거니?
정순의 목소리가 서서히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요구가 거절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죠. 죄송하지만 시간 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못 오겠다고 선언하는 거니? 요즘 며느리들 정말 버릇 없어졌네. 예전에는 시어머니 말씀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왔어. 예전이랑 지금은 다릅니다. 어머님, 저 지금 업무 중이라 이만 끊겠습니다. 업무? 프리랜서가 무슨 업무야? 그냥 집에서 푼돈 벌려고 아등바등하는 주제에. 어디서 유세를 떨어? 정순의 천박한 막말이 쏟아지는 순간 설아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더 이상 귀를 오염시킬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또 미친 듯이 울리더군요. 설아는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뭐? 잘못 걸어? 너 인연이 지금 노망이 났니?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누굴 잘못 걸어? 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머님 심부름센터가 아니거든요. 설아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수는 아마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며 거품을 물었을 거예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거는데 연속으로 5번이나 전화가 오더군요. 설아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죠. 설아야, 장난 그만하고 전화 받아라.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인지 알아? 너 정말 끝장을 보자는 거야? 설아는 운전대를 잡은 채 여유롭게 답장을 보냈어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죠.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설아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저녁 6시쯤 집에 도착하니 건우는 아직 퇴근 전이었죠. 설아는 샤워를 하고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정갈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건우가 들이닥치더라고요. 아, 한설아. 건우는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거실로 뛰어들어와 설아의 식탁 앞을 가로막았어요. 너 오늘 우리 엄마 전화를 그따위로 받았어? 전화 잘못 거셨다고? 너 진짜 미쳤어? 설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고 건우를 빤히 쳐다봤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계속 잘못 거시길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린 것뿐이에요. 미쳤구나, 진짜.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엄마가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나한테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어. 그러셨나요? 그게 제가 알아야 할 일인가요? 어머님이 본인 성질을 못 이겨서 혈압 오르신 걸. 왜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설아의 태연한 대답에 건우는 뒷목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연하지. 네가 시어머니를 화나게 했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빌어. 안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전 책임질 일 없어요.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전화하셨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을 알려드린 것뿐이니까요. 어머님은 지금 심부름꾼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여긴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명백하게 전화를 잘못 거신 거죠. 건우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어요. 설아는 다시 차분하게 식사를 이어갔죠. 설아야, 너 진짜 화난 거 알겠는데 이건 아니잖아. 어른한테 사과해. 응? 사과할 일 없어요. 그리고 건우 씨, 어머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인데 거울이나 좀 보세요. 답이 딱 나오니까요. 뭐? 거울? 어머님 아들을 보면 어머님이 자식을 얼마나 이기적이고 아나무인으로 키우셨는지 아주 잘 보이거든요.
본인 아들 카드값에 보증 사고까지. 며느리 돈으로 메꾸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어머니라니 그 밑에 그 아들이죠. 끼리끼리 정말 잘 어울리세요. 설아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들고 일어났어요. 건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설아의 뒷모습만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소파에서 쭈그려 자고 있는 건우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집을 나섰어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켠 설아는 지난 2년간의 지출 내역을 정리한 재정 구조 분석 파일을 열었죠. 시댁 관련 지출은 무려 2,300만 원. 그에 반해 친정 관련 지출은 고작 570만 원이었어요. 건우가 직접 부담한 금액은 명절 선물비 따위로 300만 원이 전부였고요. 설아는 이 잔인한 숫자를 보며 결심했어요. 오늘부터 시댁 관련 지출은 1원도 내 지갑에서 나가지 않는다. 거절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오직 한 문장만 반복한다. 오후 4시쯤 정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설아야, 내일 백화점 같이 가자. 여행 가서 입을 옷 사야 하는데 네 안목이 필요해. 이번엔 토 달지 말고 나와라. 설아는 문자를 읽자마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정순에게서 즉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설아는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부재중 전화가 쌓이는 걸 지켜보는 대신 설아는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마시며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눈부신 미래를 설계했죠. 퇴근 후 집에 가니 건우가 현관에서 도끼 서린 눈으로 기다리고 있더군요. 너 우리 엄마 번호 차단했어? 너 진짜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네. 필요하니까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각자 집안일은 각자가 챙기기 원칙 내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는 중이니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건우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설아는 생전 처음 느끼는 고요함 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제 이 집구석에서 호구 노릇하던 한설아는 죽고 없었거든요. 금요일 아침 설아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가지런히 펼쳐놓았어요. 밤샘 작업으로 눈은 조금 피로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호했죠. 잠시 후 부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온 건우가 테이블 위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게 다 뭐야? 아침부터 무슨 종이 쪼가리들을 이렇게 펼쳐놨어? 설아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서리를 가리켰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원칙을 문서로 정리한 거니까요. 건우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리를 집어들었어요.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었죠. 바로 가게 재정 구조 변경 통보서였어요. 통보서? 지금 나한테 통보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니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집 운영 방식입니다. 건우는 씩씩거리며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가게 재정 구조 변경 통보서 1. 카드 및 계좌의 완전 분리. 김설아 명의 카드 본인 개인 지출 및 공동 생활비 식비 등만 사용. 박건우 명의 카드 본인 개인 지출 및 시댁 관련 모든 지출 전담. 공동 계좌 월세, 관리비, 공과금만 자동이체하며 각자 정해진 금액만 입금. 2. 시댁 관련 지출의 전면 분리 및 본인 책임. 시어머니 용돈 박건우 개인 통장에서 처리. 시댁 경조사비 박건우 카드로 결제. 시댁 관련 선물, 외식비, 여행비 박건우 100% 개인 부담. 한설아 카드로 선결제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 절대 금지. 3. 친정 관련 지출도 동일 원칙 적용. 친정어머니 관련 모든 비용은 한설아 개인이 부담함. 4.
보증 및 대출 관련. 배우자 동의 없는 타인 보증 및 개인 대출 발생 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배우자의 카드나 통장을 빌려 쓰는 행위 일절 금지. 5. 시행일 즉시. 건우는 서류를 다 읽기도 전에 부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너 진짜 미쳤구나. 부부가 의논도 없이 이런 걸 혼자 정해서 통보해. 이게 무슨 한 지붕 아래 사는 부부야? 남남이지. 설아는 차분하게 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의논할 필요 없죠. 각자 집안일은 각자가 챙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죠? 난 당신이 정한 그 훌륭한 원칙을 문서화했을 뿐이에요. 왜요? 본인이 뱉은 말에 책임지기 싫어졌나요?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고, 우리 엄마 해외여행 가는데 며느리가 돼서 일원 한 장 안 보태겠다는 게 말이 돼? 상황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하셨잖아요. 당신 어머니 해외여행 가시는 게 내 식구 잔치는 아니잖아요. 당신네 식구 잔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난 이제 시댁 일에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설아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 2년간의 지출 내역이 정리된 표를 건우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지난 2년간 시댁에 쏟아부은 돈이 2,300만 원이에요. 그중 당신이 직접 낸 건 고작 300만 원이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디서 나왔을까? 전부 내 피 같은 돈이었어요. 반면에 우리 엄마한테 들어간 돈은 570만 원 뿐이죠. 네 배나 차이 나는데 당신은 고작 50만 원 아까워서 칠순 잔치날 도망을 가요? 건우는 화면 속의 잔인한 숫자들을 보며 할 말을 잃고 입술만 덜덜 떨었어요. 오늘부터 시댁 관련 모든 연락은 당신이 받으세요. 난 어머님 번호 차단 안 풀 거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요. 뭐? 차단을 안 풀어? 너 진짜 우리 엄마를 이렇게 무시할 거야? 무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삭제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를 심부름꾼이나 돈줄로밖에 안 보시는 분인데 내가 왜 연락을 받아야 하죠? 각자 부모 효도는 각자가 하세요. 그게 당신이 원하던 공평한 세상이잖아요. 설아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건우가 다급하게 따라와 설아의 팔을 붙잡았죠. 설아야, 제발 좀. 엄마가 지금 환전이랑 보험 가입 도와달라고 난리란 말이야. 나 그런 거 할 줄도 모른단 말이야. 모르면 배우세요. 70살인 어머님도 해외여행을 가시는데 멀쩡한 사지 육신 가진 당신이 그걸 못할까요? 그리고 내 팔 놓으세요. 불쾌하니까. 설아는 차갑게 팔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어요. 멍하니 서 있는 건우의 핸드폰으로 정순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죠. 건우야. 설아, 인연이 내 전화를 차단했나 봐. 신호음도 안 가. 당장 그년 데려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순의 고함에 건우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엄마, 설아가 이제 시댁 일은 저보고 다 알아서 하래요. 본인은 관여 안 한다고 아침부터 서류까지 내밀었다고요. 뭐라고?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내가 머리끄덩이를 잡아서라도 정신 차리게 할 테니까. 나도 미치겠어, 엄마. 나 지금 회사라고요. 이따 저녁에 갈 테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건우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같은 시각 설아는 은행에 들러 공동계좌에서 시어머니 용돈과 시댁 경조사 적금을 모조리 해지했어요. 건우의 카드값 연체를 위해 설정해 두었던 자동이체까지 전부 날려버렸죠. 전부 처리됐습니다, 고객님. 창구 직원의 말에 설아는 마음속 깊이 얹혀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야.
앞으로 엄마 용돈은 건우 씨 거치지 않고 내 통장에서 바로 보낼게. 금액도 조금 더 올렸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 설아야, 무슨 일 있니? 건우랑 싸운 건 아니지? 엄마는 그냥 예전처럼 받아도 되는데. 아니야, 엄마.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거야. 나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 저녁 무렵 건우는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정수는 현관에서부터 건우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란을 피웠죠. 이 녀석아, 며느리 하나 단속 못해서 네 애미를 이 꼴로 만들어? 여행 가방은 누가 싸고 환전은 누가 해? 여행비 300만 원도 아직 입금 안 됐잖아. 엄마, 나 지금 설아한테 돈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다고요. 내 통장에 잔고 없는 거 엄마도 알잖아.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내일 모레가 출국인데 친구들 앞에서 나 망신당하게 할 거야? 결국 건우는 회사에서 급여 선지급을 신청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자존심이 바닥까지 긁혔어요. 평생 설아가 뒤처리해주던 안락한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한편 정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며느리 흉을 보려 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정순아, 네가 평소에 며느리를 오죽이나 무시했으면 애가 저러겠니?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네 종이니? 적당히 좀 해라. 뭐? 너까지 왜 이래? 친구들조차 정순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정수는 거실 바닥을 두드리며 통곡했어요. 하지만 그 통곡 소리를 들어줄 설아는 이제 없었죠. 설아는 사무실에서 새롭게 따낸 프로젝트 계약서에 우아하게 서명을 마쳤어요. 6개월간의 고수익이 보장된 완벽한 계약이었죠. 핸드폰에 찍힌 건우의 부재중 전화 20통과 정순의 악에 바친 문자들을 무심하게 삭제하며 설아는 창밖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으니 세상이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왜 그동안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기생충처럼 설아의 피를 빨아먹던 인간들은 이제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설아의 완벽한 승리였죠.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설아는 매일 아침 거실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며 평온하게 달라진 자신의 일상을 확인하곤 했죠. 예전 같으면 통장 잔고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속을 뒤집어 놓았을 시어머니의 용돈이며 남편 건우의 카드 연체 대금 그리고 시댁의 온갖 잡다한 경조사비까지 이제 그 모든 지출은 설아의 손을 완전히 떠나 오롯이 건우의 몫이 되었거든요. 설아의 통장 잔고는 결혼 후 처음으로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무책임한 뒤처리를 위해 내 피 같은 비상금을 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큰 심리적 여유를 주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죠. 반면에 건우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어요. 매달 월급날만 되면 핸드폰 액정 속의 숫자를 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뱉는 게 그의 고정적인 일과가 되었으니까요. 이번 달도 정말 눈앞이 캄캄하네. 설아야, 이거 계산이 도저히 안 서는데 당신이 조금만 융통성 있게 도와주면 안 될까? 건우가 식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슬그머니 말을 걸어왔지만 설아는 신문을 넘기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서늘할 정도로 담담했죠.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합리적인 세상이 왔잖아요. 당신 어머니 용돈에 해외여행 가서 기분 내며 긁고 오신 카드 할부금까지 전부 당신 월급에서 나가는 게 맞죠? 어때요? 본인이 직접 효도를 해보니까 그 돌이라는 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제 좀 실감이 나나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잘라?
원칙이 밥 먹여줘? 사람 피를 말려도 정도가 있지. 원칙이 밥 먹여주죠. 적어도 내 밥은 내가 지키게 해주니까요. 당신이 입버릇처럼 말했잖아요. 각자 집안일은 각자가 챙기는 게 합리적이라고요. 난 내 부모님 용돈, 내가 밤새워 번 돈으로 아주 당당하게 드리고 있어요. 당신도 당신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세요. 왜 자꾸 남의 주머니를 넘보면서 구질구질하게 굴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설아의 서슬 퍼런 대꾸에 건우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한 달간 똑같은 대화를 수십 번 반복했지만 설아는 단 1원도, 단 1초의 양보도 하지 않았거든요. 목요일 오후 거실에 정막을 깨고 건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보지 않아도 시어머니였죠.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정순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새어나왔어요. 건우야, 이번 달 용돈이 왜 아직도 입금이 안 돼?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엄마 친구들 만나서 밥 살 돈도 없어서 창피해 죽겠다. 너 설마 엄마 굶길 작정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달에 제 카드값이랑 공과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 지출이 많긴 뭐가 많아. 설아한테 받으면 되잖아. 그 애는 이번에 큰 계약 따서 돈이 넘쳐난다며?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품위 유지비 챙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너 당장 그년 바꿔봐. 정수는 여전히 며느리를 자신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건우의 대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죠. 엄마, 설아가 안 준다고요. 이제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기로 서명까지 했다니까요. 저도 지금 죽을 맛이니까 제발 설아 욕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하도 몰아세우니까. 설아가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잖아요. 엄마 때문에 내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고요. 뭐, 이 버릇 없는 것들이 진짜.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어.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구나. 정수는 핸드폰 너머로 악을 썼지만 이제 그 고함은 설아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어요. 결국 용돈을 받으려면 아들인 건우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순도 서서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금요일 저녁 설아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친정을 찾았어요. 친정엄마 옥자가 정갈하게 차려낸 두부찌개와 나물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설아야, 어서 와라. 어머, 너 요즘 안색이 왜 이렇게 좋니? 혈색도 돌고 눈빛이 아주 생기가 넘치네. 옥자는 딸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심한 듯 미소 지었어요. 설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맞잡으며 그동안의 통쾌한 변화들을 들려주었죠. 엄마, 저 이제 시댁일에 한 푼도 안 써요. 건우 씨가 직접 자기 어머니 뒷바라지하느라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완전히 바꿔버렸더니 이제야 숨이 좀 쉬어져요. 그래, 잘했다, 내 새끼. 우리 딸 그동안 남의 집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니? 엄마는 내가 그렇게 당하고 사는 줄도 모르고 내 칠순 때 50만 원 쓴 걸로 미안해했는데 이제야 엄마 마음도 좀 편해지네. 옥자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설아는 그런 어머니를 포근하게 안아주었어요. 속으로는 수백 번 더 다짐했죠. 다시는 나 자신을 깎아내리며 저 이기적인 인간들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겠다고요. 한편 정수는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겉돌기 시작했어요. 정순아, 너네 며느리는 요새 왜 통 안 보여? 예전엔 내가 여행 간다 그러면 짐도 싸주고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다며. 이번 해외여행은 어땠어? 친구의 물음에 정수는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씁쓸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말도 마. 요즘 애들 정말 독해. 조금만 서운하게 했다고 아주 인연을 끊을 기세라니까. 내가 전화해도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한마디 하고 뚝 끊어버리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죠. 시대가 변했다는 걸, 그리고 정순이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오만하게 굴다가 고립되었는지 모두가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권위와 편안함이 사실은 며느리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신기루였다는 사실을요. 일요일 밤 건우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설아가 작성해둔 가계부를 멍하니 들여다봤어요. 설아는 자신의 수입으로 노후 준비와 저축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었지만 건우는 시댁 뒷바라지와 본인의 낭비를 메꾸느라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통장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죠. 내가 얼마나 설아한테 기생하며 살았던 걸까. 다들 이렇게 각자 챙기며 사는 게 상식이라는데 나만 바보같이 우리 엄마랑 한 팀이 돼서 설아를 괴롭혔던 거네. 건우는 이제야 자신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설아의 마음은 이미 완벽한 독립을 이루어 그에게서 멀리 달아나 있었으니까요. 설아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밤 공기가 시원하게 뺨을 스치며 지나갔죠. 시댁의 폭언도 남편의 비겁한 방관도 이제는 설아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죠. 누구 하나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고 눈물로 반성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다시는 누구도 설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무너진 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동안 이 집안을 지탱해온 썩어빠진 관습이었거든요.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는 강요, 자식 돌이니까 희생해야 한다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남편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무책임. 그 모든 부조리가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설아의 진짜 인생이 찬란하게 꽃피기 시작했어요. 설아는 작게 미소 지으며 노트북을 켰어요. 내일 있을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미팅 자료를 확인하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자신감 있게 빛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하녀도 누군가의 현금 인출기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한설아로서의 당당한 발걸음은 이제 막 힘차게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부조리한 관습을 깨부수고 스스로의 구원자가 된 설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자신을 잃어가고 계시진 않나요? 설아처럼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보셨나요? 설아가 되찾은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에요. 내 삶의 주권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잘못된 구조에 당당히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나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설아의 당당한 홀로서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아의 통쾌한 반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